당신이 평생을 바쳐 노력했음에도 아내가 목석처럼 굳어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당신의 기술이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아내라는 거대한 강이 가장 중요한 발원지는 평생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그저 요란한 하류의 폭포, 주변에서만 헛되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평생 간과해온 그 단 하나의 지점,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비밀의 스위치가 숨겨진 Y존 델타, 바로 그녀의 사타구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지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에 당신의 가슴이 단 1cm라도 움직였다면 지금 즉시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탐험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내 인생의 새로운 지도라고 남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부부관계 및 신체 기반 성학 전문가로 25년간 활동해온 김지연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만 쌍의 부부들이 잃어버린 대화와 육체의 교감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슬픈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남편의 90% 이상이 아내의 몸이라는 신성한 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 지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모든 길이 시작되는 발원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책에서 배운 대로 혹은 어깨 너머로 들은 대로 오직 두세 개의 점만을 공략합니다. 바로 가슴과 음액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개의 신경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하나의 거대한 감각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네트워크에 생명의 피와 에너지를 보내는 중앙 터미널, 즉 메인 서버가 존재합니다. 그곳을 먼저 깨우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하류의 폭포 음핵을 자극해도 그곳은 그저 마른 절벽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제 상담실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박사님,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원래 선교기 없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실 때 장작의 가장 두꺼운 한가운데만 라이터로 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을 제대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불이 잘 붙는 가장자리의 장아지와 불쏘시개부터 공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당신 아내의 몸 전체에 불을 붙이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불쏘시개이자 그녀의 모든 쾌감의 강물이 시작되는 위대한 발원지를 찾아내는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평생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몸 옆에서 자신의 무능함만을 탓하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자로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에 당신의 남은 인생과 사랑을 걸어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땀 흘리며 혼자 애쓰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당신의 손길에 녹아내리며 당신을 밤의 예술가로 만들어줄 위대한 탐험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위대한 강의 발원지를 찾아 장엄하고도 섬세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 사이를 얼마나 깊고 투명한 유리벽으로 가로막는지 여러분의 가슴에 그 안타까움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68배 연세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결혼한 지는 44에 해가 된 분이셨죠. 그는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늘 잠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발기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내 아내는 단 한 번도 좋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까? 원장님, 아니 박사님, 저는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는 평생 처음 와보는 상담실이 어색한 듯 굳은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책에서 읽은 대로 가슴도 만져주고
박사님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 주변도 맴돌아 보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늘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좋았어 하고 물어봐도 그저 고생했어요 하는 말뿐입니다. 44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과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목석처럼 가만히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진 건가? 아니면 내가 남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쳤는데 밤에 침대에만 누우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무능한 남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아끼고 대화도 잘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만 들면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벽이 저희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저는 그의 아내분을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인자하고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44해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체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늘 애써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괴로워요. 그녀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남편의 손길은 늘 너무 직접적이고 강하고 빨라요. 제 몸이 반응할 틈도 없이 제 마음이 열릴 시간도 없이 남편은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빨리 끝내고 잠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프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44해를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는 남편 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그 순간에 저는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했어요. 제 몸은 그저 남편의 의무를 받아내는 도구일 뿐 저 자신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사랑하는 남편 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순간에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한 여성의 소리 없는 외침. 여러분, 이것이 단지 김 선생님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사랑하기에 참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각자의 침대 속에서 홀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모두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들이 아내 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의 문, 그 발원지를 단 한 번도 두드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지만 몸의 대화에 실패하여 깊은 단절감에 시달리는 부부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배운 교과서적인 성교육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교과서는 여성의 성감대를 가슴 음액 질벽이라는 몇 개의 점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그 몇 개의 점을 공략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울 지도를 보면서 서울역, 명동, 강남역 이 세 곳만 알면 서울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점이 아니라 그 점들을 연결하고 그 점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선과 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성의 몸은 몇 개의 독립된 성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몸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쾌감,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의 중심, 즉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시작되는 메인 서버가 어디일까를 찾기 위해 해부학과 신경학, 그리고 동양의 경락 이론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길이 통하는 단 하나의 지점을 발견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성의 사타구니, 해부학적으로는 서해부 수시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사타구니, 즉 서해부는 여성의 성기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신경 다발인 음부신경과 장골서해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즉
성감대 모든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고속도로 분기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 자극가 있어도 목적지 쾌감까지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신경뿐만 아니라 여성의 하복부와 성기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 다발과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는 생명의 교차로입니다. 이곳이 차갑게 경직되어 있으면 아무리 성기를 자극해도 따뜻한 피가 몰리지 않아 감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사타구니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곳은 여성의 생명력과 생식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경락인 강형간징과 비경피징, 신경센징이 지나가는 에너지의 관문입니다. 이곳에 기혈 순환이 막히면 여성의 몸 전체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위 냉증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서해부의 경직입니다. 그 순간 저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남성들이여, 우리는 평생 강이 하류에서만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진짜 월척들은 모든 물고기들이 시작되는 강이 가장 깊고 조용한 발원지에 숨어 있는데 말이다. 그날 이후 저는 제 환자들에게 더 이상 폭포를 공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강이 가장 신비로운 발원지를 찾아가고 그곳에 얼어붙은 땅을 녹여 물기를 트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사타구니를 존중과 사랑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들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짜릿한 전율과 함께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펼치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위대한 강이 발원지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항해수를 당신에게만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항해수를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빈 배로 항구를 떠나 빈 배로 돌아오는 외로운 어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당신의 최선이, 당신의 땀과 노력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늘 겉돌기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강의 흐름에 비유하여 아주 상세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자책하는 대신 그저 물길의 원리를 몰랐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하게 되실 겁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은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 강물을 방류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강물이 힘차게 흐르려면 반드시 순서에 맞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 발원지를 무시하고 하류부터 공략하는 성급함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성의 성감대를 가슴이나 음액처럼 눈에 잘 띄는 강하류의 유명한 폭포나 호수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시작하면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그 유명한 관광지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웅장한 폭포라도 그 폭포를 만드는 상류의 물줄기가 말라 있다면 폭포는 그저 초라한 절벽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몸 전체의 성적 에너지가 충분히 흐르기 전에, 즉 상류의 물이 충분히 불어나기 전에 하류의 특정 지점 음액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마른 폭포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울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자극에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고 교감신경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진짜 발원지의 신경학적 중요성을 몰랐던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성의 사타구니 서해부입니다. 이곳은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성기, 즉 음액 질벽, 그리고 허벅지 안쪽의 모든 쾌감 신경들이 바로 이 사타구니라는 좁은 계곡을 통해 뇌로 연결됩니다. 즉 사타구니는 모든 쾌감 신경들이 모여 출발하는 중앙 터미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평생 이 중앙 터미널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해야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당신은 목적지인 폭포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중요한 신경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은 교감신경계가 아니라 부교감신경계가 주관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아니라 휴식 소화 반응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성급하게 음액이나 가슴을 공격할 때 아내의 몸은 이를 위협으로 감지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몸이 긴장하고 근육이 수축하며 애에게 분비가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발원지인 사타구니 주변의 안전한 부위를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터치할 때 아내의 뇌는 안전하구나, 편안하구나 라고 느끼며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때 비로소 몸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따뜻한 피가 하복부와 성기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동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손길이 겉돌았던 이유는 당신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물길의 순서를 몰랐고 흥분의 신경학적 원리를 몰랐으며 강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낚시터를 버리고 모든 월척들이 모여있는 비밀의 발원지로 저와 함께 떠날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의 상담 경험과 해부학적 연구를 통해 완성한 당신 아내에게 잠들어 있던 쾌감의 강물을 깨워 거대한 헤일로 만들 발원지를 깨우는 예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더 이상 여성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그녀의 몸을 탐험하고 발견하려는 위대한 탐험가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그녀의 사타구니, 즉 Y존 델타, Y존 델타입니다. 비밀의 핵심 그녀의 몸속 나일강 삼각주를 찾아라.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삼각주 델타에서 시작되었듯 여성 쾌감의 모든 문명은 바로 그녀의 Y존, 즉 아랫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이 삼각형의 비옥한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해부학적으로 치골 서해인데, 그리고 허벅지 내정근이 만나는 지점으로 여성의 생명력과 관련된 모든 신경과 혈관 림프가 집중되는 생명의 삼각주입니다. 이곳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의 손길을 받아보지 못한 가장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늘 이 중요한 삼각주를 그냥 지나쳐 곧장 성기라는 목적지로 돌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문명을 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 직접적인 것이 아닌 간접적인 접근. 그렇다면 이 비옥한 땅을 어떻게 일깨워야 할까요? 절대로 처음부터 이 삼각지의 중심부 음행을 강하게 누르거나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어린 새싹을 군화발로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부교감 신경을 다시 교감 신경으로 돌려버리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해답은 간접적인 접근에 있습니다. 이 삼각주를 직접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각주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개의 작은 강줄기, 즉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를 먼저 부드럽게 어루만져 자연스럽게 삼각주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가 모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꺼진 아궁이의 한가운데에 불을 붙이려 하면 절대 붙지 않습니다. 먼저 아궁이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두고 마른 신문지나 장아찌 같은 작은 불쏘시개로 주변부터 서서히 불을 붙여 나가야 비로소 아궁이 전체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입김이 바로 그 불쏘시개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사타구니 주변을 부드럽게 얼루만지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만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며 아주 천천히 당신이 허락할 때만 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존중과 기다림의 메시지가 그녀의 뇌를 안심시키고 몸의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며 쾌감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이제 당신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그녀의 쾌감 버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여는 신뢰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은 바로 그녀의 사타구니를 대하는 당신의 조심스럽고
경건한 손길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비옥한 삼각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작하여 쾌감의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지, 그 상세한 3단계 Y존 델타 깃털 터치 기술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손을 투박한 농부의 손에서 섬세한 고고학자의 손으로 잠자는 문명을 깨우는 예술가의 손길로 바꿀 발원지를 깨우는 3단계 깃털 터치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무가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의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주는 신성한 의식 리투얼입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하십시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준비 자세입니다. 그녀를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게 합니다. 무릎 밑에 푹신한 베개를 받쳐주면 허리와 골반이 완전히 이완되어 서해부가 더욱 편안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텔레비전 화면보다 살짝 어둡게 하고 가사가 없는 잔잔한 연주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손은 미리 비벼서 따뜻하게 준비해 두십시오. 차가운 손은 그녀의 몸을 즉각적으로 긴장시킵니다. 손에 향이 없는 따뜻한 오일이나 로션을 한두 방울 발라두면 더욱 부드러운 터치가 가능합니다. 제1단계 삼각주 주변의 땅을 얼음 만지다. 실내 형성기. 본격적으로 발원지를 탐험하기 전에 그 주변의 넓은 땅부터 부드럽게 얼음 만져 그녀의 몸과 마음에 지금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따뜻하게 든 당신의 손바닥 전체를 그녀의 배꼽 아랫부분, 즉 아랫배 하복부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30초간 당신의 따뜻한 천을 전달하며 그녀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이 전하는 온기는 그녀에게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아랫배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 주듯 사랑과 안정감을 담아 1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허벅지 안쪽까지 아주 넓고 부드럽게 쓸어 모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아직 Y존의 가장 민감한 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허벅지 안쪽의 윗부분까지만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성스러운 신전에 들어가기 전 외곽의 정원을 거니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2분 정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녀의 몸은 서서히 긴장을 풀고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침대에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단계 깃털로 물기를 그리다 신경 깨우기. 이제 오늘의 핵심인 Y존 델타, 즉 서해부 고랑 그룹을 터치할 시간입니다. 이곳이 바로 발원지로 가는 물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깃털과 같은 가벼움입니다. 절대로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르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이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손가락의 지문 부분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녀의 오른쪽 골반 옆 튀어나온 뼈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랫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Y자 경계선 팬티, 라인을 따라 치골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깃털이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쓸어내립니다. 간지러운 듯 아닌 듯한 이 미세한 자극이 그녀의 잠자던 모든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속도가 생명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손가락이 3cm를 이동하는데 최소 5초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느린 것 같아 답답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느림이 그녀의 뇌가 감각을 인지하고 증폭시킬 시간을 주는 비밀입니다. 이 깃털 터치를 Y존의 약간 윗부분 그리고 약간 아랫부분까지 마치 여러 개의 작은 강줄기를 그리듯이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만약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지거나
허리가 살짝 들썩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는 손가락 끝에 아주 약간의 압력 1g 정도의 을 더하여 그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줍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녀의 몸이 당신을 초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손길을 향해 살짝 움직이거나 호흡이 더욱 깊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더 깊이 와도 좋아요 라는 신호입니다. 왼쪽 Y존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양쪽을 균형 있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약 5분간 지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그녀의 몸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피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녀의 몸 전체가 깨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3단계 발원지에 온기를 불어넣다 에너지 봉인. 이제 그녀의 몸은 완전히 이완되고 발원지는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를 봉인하고 더 깊은 신뢰를 주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시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 전체를 이번에는 그녀의 Y존, 바로 윗부분, 즉 치골이 있는 부드러운 언덕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당신의 따뜻한 청아 안정된 에너지를 1분 정도 전달해 주십시오. 이 동작은 그녀에게 나는 당신의 쾌락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가장 깊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그녀의 몸은 완전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몸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고 모든 쾌감, 신경이 깨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녀의 다른 성감대, 예를 들어 가슴이나 음핵을 역시나 깃털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렬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강이 발원지를 깨웠고 그 풍부한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하류의 폭포를 웅장하게 만들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 발원지를 깨우는 3단계 깃털 터치를 매일 밤 사랑의 의식처럼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흥분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44, 해 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단순한 남편이 아닌 내 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위대한 예술가로 여기게 만들 예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법을 알려드려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마음이 조급하고 이기적이라면 명작이 아니라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을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기술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첫째,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탐험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성분들은 흔히 빨리 목표 지점 삽입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깃털 터치에서 속도는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1cm를 움직이는데 10초 이상 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느림의 미학은 2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여성의 뇌가 당신의 손길이 주는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를 충분히 느끼고 음미하며 증폭시킬 시간을 줍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은 남성처럼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아주 여린 소리에서부터 천천히 음을 높여가며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당신의 이 느긋한 태도는 그녀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결과, 삽입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여성이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성은 서두르는 남자에게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기꺼이 기다려주는 남자에게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둘째, 당신의 손가락은 명령이 아니라 질문지입니다. 그녀의 몸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손길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이런 느낌은 마음에 드세요? 이 정도의 압력은 괜찮으세요? 당신의 손가락은 이 모든 질문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녀의 몸이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에 그녀의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숨소리가 깊어지고
허리가 당신의 손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네, 아주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라는 대답입니다. 반대로 그녀의 몸이 굳어지거나 숨을 멈추거나 미세하게 뒤로 물러난다면 그것은 잠깐만요. 그건 좀 불편해요. 라는 대답입니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이 소리 없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의 몸은 다릅니다. 어떤 여성은 아주 약한 터치를, 어떤 여성은 조금 더 강한 터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어떤 터치를 좋아하는지는 오직 그녀의 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질문하고 그녀의 몸이 답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경청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이것은 현대 성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감각 집중 훈련, Sensate Focus의 핵심입니다. 기스털트 호치를 하는 동안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삽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오늘 밤의 목표는 오직 1단계 아랫배에 손 올리기까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밤의 목표는 2단계 Y존 깃털 터치 10회 하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이처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 자체에 몰입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쾌락이 아닌 자신의 존재와 교감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여성에게 가장 큰 체험제는 바로 이 남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 라는 확신입니다. 둘째,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발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라는 수행 불안, performance anxiety 때문에 오히려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아내를 마사지해주고 끝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과 그녀는 삽입이라는 행위가 없어도 충분히 황홀하고 친밀한 교감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고수가 추구하는 경지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삽입과 사정이 성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남자는 몸의 교감이 반드시 삽입으로 끝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그녀의 부드러운 신음소리만으로도 그 어떤 격렬한 섹스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만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길은 단순한 터치를 넘어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발원지를 깨우는 깃털 터치가 단순히 한 여성의 몸을 깨우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부부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서로의 영혼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앞서 소개해드렸던 44해 차 부부 김 선생님의 눈물 젖은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는 강의 발원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 그날 밤 아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하고도 미안한 걸 배웠어. 내가 평생 당신 몸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오늘 밤 나를, 당신 몸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한번 섬세하게 마사지해주게 허락해주겠소. 2달 뒤 그는 아내분과 함께 다시 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깊은 좌절감과 서운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두 분은 마치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한 애정과 수줍음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벅찬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대로 삽입이나 오르가슴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모든 신경을 손가락 끝에 모아 아내의 아랫배와 사타구니를 정말 아주 천천히 깃털처럼 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늘 목석처럼 가만히 있던 아내의 몸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제가 44해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박사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서두르지 않고 아내의 숨소리에 맞춰 더 부드럽게 터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서 내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줄 44해 만에 처음 알았어.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내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 눈물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분도 수줍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제 몸을 만질 때마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감을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요. 제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주는 이 남자를 다시 존경하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기스털 터치는 단순히 쾌감을 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몸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고 갈 때 비로소 부부 사이의 모든 벽은 허물어지고 두 사람의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내와의 잠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의 침실을 넘어 당신의 부부 관계 전체 나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아내의 발원지를 깨우는 손길은 단순히 하룻밤의 열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메마른 일상에 다시 사랑과 활력을 불어넣는 위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변화와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고 부끄러워서 서로에게 꺼내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앙금으로 쌓여 다른 모든 대화마저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내의 몸에 먼저 손으로 말을 걸기 시작할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손길은 나는 당신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이 비언어적인 대화가 물꼬를 트면 부부는 비로소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다시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의 많은 환자 부부들이 증언합니다. 깃털 터치를 시작한 이후 그들은 침대에서뿐만 아니라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산책길에서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회복되면 정서적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은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으면 다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새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 당신은 존경받는 남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들은 종종 가정에서 돈 버는 기계나 무뚝뚝한 가부장으로만 여겨지며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아내에게 더 이상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좌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내의 몸을 그녀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녀가 평생 몰랐던 감각을 일깨워주는 예술가가 될 때 아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당신을 그저 오래된 남편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는 유일한 남자로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이 존경심은 침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당신의 건강을 더 진심으로 챙기게 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60대, 70대 남성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과 명예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남편, 여러분,
당신은 평생을 잘못된 지도로 항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펼치면 됩니다. 당신의 아내는 선교기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몸속에 숨겨진 위대한 강이 발원지를 찾아와 그 얼어붙은 땅을 녹여줄 단 한 사람의 위대한 탐험가를 44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기다려온 것입니다. 오늘 밤 그 탐험가가 되어 주십시오. 조급함을 버리고 존중과 기다림의 깃털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몸이라는 신성한 강가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단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면,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아내의 몸을 탐험하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선언이 당신과 아내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고 뜨겁게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이 최고의 남편,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심리학 박사 김지연이었습니다.